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라서, 이제 테스트를 안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9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전주에 배운 내용들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걷어가지는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문제 풀고, 확인하고,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10분 전쯤에 미리 오셔서, 주간 테스트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서울, 경기 등 위탁 출제가 아닌 경우에는, 심화반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 이쁘죠? 네.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쉬운 건 이름이 빠졌네, 크게. 그게 좀 아쉬워.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 근데 여기, 심화반 교재인데, 선수학습란과 확인학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학습란은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암기하기 쉽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블랭크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블랭크에다가 답을 직접 쓰지 마세요. 답은 각 페이지 오른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배운 내용들을 암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선수학습 만드는데 3개월 걸렸고, 그 다음에 확인학습도 만드는데 3개월 걸렸어요. 책 홍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장 심화반을 듣지 않더라도 어차피 들을 거면 하이스쿨 구입하셔서 거기 선수학습을 이제 복습 삼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생물의 특성. 생물의 특성 또는 생명현상의 특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개체 유지 현상과 그리고 종족 유지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개체 유지 현상에는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생물은 세포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한 개로 되어 있는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는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의 예는 세균 또는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것들이 있겠고 나중에 생명과학초의 분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언급했었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 외우셔야 돼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매우 중요한 것은 조직은 서로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또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는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렇게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로만 나눌 때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가 조직계 그리고 동물에만 있는 단계가 기관계. 자, 그런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모두 생명체냐? 그렇진 않다. 예를 들어서 이 공기청정기도 뜯어보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나 얘를 생명체라고는 하지 않죠. 그럼 왜 얘가 생명체가 아니냐? 생명현상이 안 나타나니까. 그럼 어떤 생명현상?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진대사라고도 하는데 그 물질 대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더 구체적으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그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또 나눌 수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화작용은 같을 동에 될 화자고 그러니까 합해진다는 뜻이죠. 이화작용은 다를 이에 될 화자, 다르게 된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쉽게 말하면 합성이죠.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 되는 거. 물론 제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화학에서 말하는 그 고분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화학에서는
분자량이 나중에 배울 텐데 분자량이 만 이상인 것. 분자량이 만 이상인 것. 분자량이라는 것은 분자 1몰. 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막 또 저 새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예, 합격 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최정한 수업이 어렵다. 어렵게 가르친다. 어려운 것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쉽게만 가르치면 얼마든지 더 쉽게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격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서울 경기의 경우에는 이 하이탑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으면 작년 서울의 경우에 또 올해 서울의 경우에 한 60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합격에서 멀어지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반에서도 심화 내용을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렵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까지 시험에 나올 것까지. 그래서 1몰이라는 것은 개수를 세는 단위일 뿐입니다. 개수를 세는 단위일 뿐인데 예를 들어서 계란 30개 대답을 해야지. 계란 30개 한 판 그러죠. 한 판 그죠? 그리고 연필 12자루 한 다스 그리고 이제 마늘 100개 100통 접 그죠? 배추 100포기 한 접 이렇게 하듯이 그냥 개수를 세는 단위일 뿐입니다. 원자나 분자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낱낱이 수를 다 세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가게에 가서 아저씨 시멘트 1억 개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이 또라이 새끼 반 아니면 당황하죠. 모래도 낱낱이 그 개수를 세서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1톤 아니면 뭐 10톤 이렇게 크게 시멘트의 경우는 대개 40kg 그 한 포대 단위로 그래서 개수를 세는 단위일 뿐이죠. 그래서 1몰은 6.02 그냥 간단히 그래서 6 곱하기 10의 23승계 약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하고 분자량은 어떤 분자 1몰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에 해당되는 수죠. 분자량이나 원자량은 그램 붙지 않습니다. 단위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자 이만큼 있을 때 그 질량이 10,000g일 때 그걸 분자량 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자량 10,000 이상인 것을 보통 고분자라고 하죠. 화학에서는. 그러나 여기 지금 이 생물에서는 그 고분자가 화학에서 말하는 그 고분자를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건 더 복잡해진다. 복잡한 물질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합성. 그래서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 있죠. 광합성의 전체 반응식을 쓰겠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6CO2 앞에 개수까지 다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6CO2 플러스 12H2O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은 포도당 C6H12O6 그리고 부산물로서 물과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각각 6개씩 그냥 줄줄 쓸 줄 알아야 돼요. 저처럼. 때에 따라서 광합성과 관련해서 문제